예, 소개받은 충현복지관 강태인 관장입니다. 우선 이 두 연구 굉장히 탈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지점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과에 대해서 훌륭한 연구였다는 박수를 좀 보내고요. 다만 이제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주로 하는 복지관의 관장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보충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연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탈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이슈가 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관련해서 연구 대상의 이해관계자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 종사자, 운영 법인으로 좀 한정된 느낌이 든다. 과연 이 탈시설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내 부류에만 있을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출연했을 때 이분들을 같이 연계 서비스해야 할 다양한 기관들의 욕구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좀 지적되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서비스 유형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상당한 의료적인 집중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이제 탈시설했을 때 하나의 체계로서 이제 집중 돌봄 모델로 제시한 것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굉장히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게 간호 코디네이터 한 명 붙여가지고 해결이 될까? 이 고민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의료적 돌봄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설 내에는 있었겠지만 족탁이 제도가 있었겠지만 지역 내에 오면은 어떻게 이분들을 주치의 제도나 이런 체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같이 고려돼야 할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안해주신 거주 서비스 지원 센터의 대상이 물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약간의 탈시설 장애인에게만 좀 집중되는 느낌? 과연 그렇다면 지역에서 탈가정, 탈가족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시설 입소가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 기반으로 이 거주지원센터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2,500명 가량의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이 우선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에 지금 2018년 말 39만 명 집중 서비스가 필요한 32,000명 가까이의 재가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이분들의 서비스 독립을 했을 때 이 서비스에 대한 지원주택 서비스가 과연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이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설명해 주신 것들은 뭐 여러 가지 A, B, C, D 유형을 잘 해주셨는데 자체 이 탈시설화가 이 대형 시설로 외곽에 있었던 것들이 지역의 장소적 이동으로 그냥 몇 개의 분립된 또 하나의 거주 시설로 분절된 형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핵심은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탈시설의 핵심은 또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분들에게 서비스가 분절되고 흩어져 있는 것을 적절하게 모아서 통합적으로 사례관리 기능을 잘 해서 이분들이 시설 못지않게 지역사회에서 좋은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점일 텐데 과연 이 거주 서비스 지원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이 설계 모형 여기 안에 주거 활동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같이 묶었다고 하나 과연 이게 사례관리 기능을 제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24시간에 또다시 시설에서 탈시설에서 지역에 안에 와서 24시간 지원 주택 안에서 머물게 할 거 아니면 어떻든 낮 활동을 하거나 뭔가 지역 연계 서비스가 있어야 할 텐데 아쉬운 거는 지역사회에 지금 절대적으로 이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 복지관을 40개, 49개, 50개 이번에 또 하나가 생겨서 50개 가까이 되지만 이미 지역 안에 있는 기존 저희가 장애인들도 서비스하는 게 포화 상태이고 자립지원센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낮활동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이 상황에서 시설이 지역사회에 내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서비스 연계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생기는 지점이고
더불어는 어떻든 설령 부족하더라도 지역사회 안에 있는 많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이분들이 탈선해서 지역에 출연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 서비스 기관의 어떤 인력 구조, 형편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비스 양을 조절하고 있거든요. 강제 할당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출연했을 때 내 일 아니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제가 지금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기 힘들어. 라고 할 때 과연 제대로 된 연계 서비스가 가능할 건가? 이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장애인복지관이니까 장애인복지관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50억을 쓰는데 50억 예산 쓰는 것 중에 그날 이용자가 0명이어도 50억 예산 씁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어떤 책임성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이분들이 왔을 때 출연한 욕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가칭 그 서비스 지원 센터가 지역에서 저는 그래서 좀 통합 사례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몇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연 이 가칭 그 거주 서비스 지원 센터가 강력한 어떻게 보면 사례 관련 기능을 갖는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 서비스 지원 센터가 어떤 형태로 거주를 하게 되는 입소인이 아닌 입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서비스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센터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이 따라오고 할당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강력한 권한이 좀 주어져야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그거 하자고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그 권한이 뭐 결정을 해도 뭐 계획을 세워도 서비스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페이퍼 계획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영선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개인 주택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다 보면 품질이 한 개인에 의해서 좌우될 겁니다. 뭐 서비스 양도 그렇고 어떻게 필요한지 그랬을 때 이 거주지원센터가 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이것들을 그 센터 자체에 맡기면 안 될 것 같고 활동보조나 뭐 장기요양 서비스처럼 그 서비스 내용을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양과 질과 내용들을 결정하는 이 결정 구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더불어 거주 서비스 지원센터를 그 제안해 주신 거는 또 하나의 그 거주시설로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그 신규칙 41조의 B형으로 또 하나의 신설로 거주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자칫 이것이 또 하나의 거주시설을 출연하게 하는 그래서 공동생활 과정을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공동생활 과정 몇 개 묶어놓은 단순 장기 숙박 서비스로 끝날 거다. 그렇다면 이 성격을 거주 서비스가 아니라 거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하다못해 다른 유형을 못 만들더라도 현재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유형으로 바꾸거나 현재 복지관이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런 좀 고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법적 자격을 법적 규정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 그 종사자들 호봉이나 어떤 경력이나 이 사람들을 고유번호 좀 이것도 전혀 안 나오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법적인 시설이 되는 건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주 시설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장애인 복지관 스스로에게 저 스스로에게 책임과 역할을 좀 할당을 해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과연 이렇게 탈설에 관련해서 복지관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관은 다양한 서비스를 책임성 있게 뭐 30-40년 가까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있냐라고 할 때 별로 할 말이 없는. 물론 이게 저 혼자의 느낌인지 모든 합의된 느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장애인 복지관의 관장님들 계실 테니까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탈설이 이슈이고 그분들이 지역에 출연했다고 했을 때 장애인 복지관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책임성 있게 그분들에 대한 이 거주 서비스를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장애인 복지관이 갖고 있는 주 5일 하루 8시간 9 to 6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한된 자기 그 이용 시간이라고 하는 툴로 그 규격화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 폼에서 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탈시설 이후에 24시간 필요한 서비스가 욕구가 있을 거주 장애인분들에게 지역자민에게 전방위적인 사례 기능과 서비스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그 책임으로 할당을 하고 책임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탈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그 해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선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자원과 네트워킹과 또 인력 구조를 또 장소와 물리적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기능에서 가장 전방위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보면 사례관리 기능을 주 역할로 스스로 담당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대응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감한 조직적 개혁도 필요하고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사업법에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그 기능은 주로 상담,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이라는 폼에 저는 묶여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뭐 기능 향상도 중요한 담론이죠.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데 여기의 역할에 사례관리 기능을 자기의 기본 사업으로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 안에서라도 이 장애인복지관의 기본 사업으로 이 주거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출연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기능을 물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지관은 반드시 그런 출연하는 장애인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도록 그 역할을 분명히 책임성 있게 담보하도록 하고 초기에는 좀 어렵겠죠. 약간의 뭐 그걸 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력 보강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역한 그 기능적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6년부터 저희가 좀 이 사업들을 좀 해오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거. 그런데 분명히 거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례 관리를 했을 때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본연의 사례 관리를 깊이 넓이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를 포함한 장애인복지관이 탈시설의 익수에 좀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스스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해 갔으면 그런 도전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